상당히 일찍 했죠. 근데 그때 컴퓨터를 제가 왜 했었었냐면 그때 그 매제인가? 매제가 그걸 컴퓨터 회사 하면서 그때 286이었어. 286 나오고 386 나오고 했는데 그때 286이었다. 그러면서 그걸 해주면서 컴퓨터 하라고 하면서 이게 나중에 그 막 다 저장해두면은 형님 나중에 이렇게 많이 저장해두면 서해만 딱 치면 서해가 광야를 쫙 나온대.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그럴까 하고선 공부하고 서해에 관한 글을 자꾸 모아놨어요. 번역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박사학위 받고 나서부터 책을 내기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50권짜리 나왔는데 지금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도 그만큼 많이 모아놨으니까 뭐 치면은 검색이 되지. 그것처럼 그때는 몰랐었어. 그러고 그 뜻도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아까 이론에 참 그거 비유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한 학교 유명한 분들 많이 좀 모시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자의 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잘 모르셔요. 근데 논어에 그 공자의 인이 어디 나와요? 그러면은 다 외워. 한 개 그거라 어디 학예편에서 어디에서 나오고 다 외우신다고. 근데 그 인이 뭐예요? 그럼 몰라. 근데 다 외우지 못하는 현대 사람은 그 인이라는 거를 다 검색할 수 있죠. 그죠? 그러고선 종합 놓고 비평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인이라는 거가 뭐다 이렇게 나온다. 그 공부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외운 거고 지금은 외울 필요도 없어. 물론 외우면 더 좋죠. 옛날 사람은 다 외웠었어 그런 걸.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걸 다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어떤 데이터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다가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고 하니까 지금 공부가 좀 다르죠. 물론 옛날 공부도 좋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장단점을 해석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확실히 이론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건 강요니까 빨리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퇴출. 자, 그러니까 이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제가 그래서 언제 한번 그런 글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만 이론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이론이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글로 써서 남의 글 보고 느끼고 할 수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아는 게 힘이다 이런 걸로 해서 글로 한 번도 쓰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글을 보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구나라는 거가 이제는 공감을 하더라고요. 자, 볼게요. 안노공 행자 가교 진변 입소품. 안노공 안진경이에요. 노국 군에 보내져가지고 행자는 행서는 가르칠 만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로 뭘 얘기하냐면 안진경 제질고보다는 쟁자유를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쟁자유는 가르칠 만하다. 근데 진서는 문득 소품에 들어간다. 이 사람이 미불이 제일 싫어했던 거가 유공건인이 안진경 해석 같은 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런 게 참 말하기가 저거 하나만 하려도 이게 오늘 다 강의 다 해야 돼 시간을 그런 정도인데 쉽게 말하면은 어떤 시대에 따라서 글씨는 제가 생각했을 때 왕이지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죠, 그죠? 내려오는데 한번 왕이지가 결정이 되면은 그 뒤는 왕이지보다 글씨 잘 쓰는 사람 있어도 없어요. 우리나라 싸움 잘하는 사람 이순신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없어. 만세 잘 부르는 사람 유관순 말고 또 누가 있어? 있어도 없어. 있어도 없어. 근데 그런 것이 좀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또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이지 글씨를 지금 공모전에 갖다가 낸다. 100번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지금 시대에 안 맞거든. 그럼 왜 배우느냐? 그 사람이 처음 그 필법이니 이런 걸 가장 갖췄기 때문에 근본을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을 공부할 때 그런 것을 놓고 자기가 배워서 내 글씨를 쓰기 위한 것이지 그거를 꼭 닮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마찬가지로 당나라 때는 전부 다 그때 과거제가 있어가지고 과거제를 하려고 하면은 또박또박 써야지 되죠, 그죠? 알아보게 써야 되지 멋있게 막 이렇게 쓰면은 글씨는 멋있지만 시험관이 그걸 채점을 못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당나라에는 해서가 아주 일품이었었고 했었었는데 나중에 안진경이 들어와가지고 그전에는 왕일체가 이렇게 쭉 나왔다가 왕일체가 너무 어떤 귀족적이고 저기 하니까 좀 대중적인 서예를 해설을 갖다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안진경이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대중적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은 대중적의 반대말은 예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위지는 예술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진경은 대중적이야. 대중적인 것을 다시 말하면은 속품이라고. 그러니까 속자가 꼭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야. 나쁘다는 뜻이가 아니라 만약 품격을 얘기할 때는 아속을 얘기하죠. 고상하다, 속되다 이렇게. 근데 속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중적인 거예요. 따라서 대중화라고 하는 거는 꼭 좋은 것은 아니야. 좋을 수도 있지만 말은 평범하고 대중화는 전부 다 똑같이 되자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서예 대중화를 하자 이건 아니야. 저는 반대. 저는 옛날엔 서예 대중화를 외쳤는데 제가 그 뜻을 알고 나서부터 서예 대중화보다는 서예 고급화가 돼요. 아니면 서예 다원화가 돼야 된다. 교육 평준화 이렇게 대중화 하다 보니까 질만 떨어지잖아요, 그죠? 공부라는 거는 고급을 해야지 지향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안진경 글씨는 그 뒤에서부터 민간 이런 서풍을 흡수하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서 많이 선호하고 그 다음 거기서 안진경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필법은 딱 두 가지야. 왕위지 계통, 안진경 계통. 이 두 계통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불 같은 사람은 바로 글씨가 안진경부터 잘못됐다, 해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품이다, 뭐 이렇게 특히 해서. 그때 행서 같은 경우는 칭찬을 했었지만 여기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야. 속품의 해서가. 근데 그거 다 그러니까 시대에서 보는 관점이 또 있어가지고 이게 다 달라요. 또 같은 시대 사람이라도 미불이나 황정경 같은 사람은 소식이나 황정경 같은 사람은 이것도 좋게 봤어요. 좋게 보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했었으면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동되고 원인은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것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차분히 공부하는 것도 이론이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겠지. 지금 여러분이 아마 제가 말하는 거가 갑작스러워가지고 잘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놓고 잘 생각하다 보면은 한국 사관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든가 또 서예를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든가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런 해답이야. 아마 그런 생각을 여태까지 해보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그런 걸 하려니까 이런 말 들으니까 멍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야지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걸 서예를 좋아하고 있는 걸 올바른 길로 가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쓰는 자체가 즐겁다고 그렇게 말하면 좋은 거야. 그것도 좋은 거예요. 송나라 구양수 같은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학서지라 글씨를 쓰는데 즐거움이 있지 이 글씨가 좋고 나쁜 것은 마음에 없다 그런 얘기
그게 바로 송나라 상위서풍의 가장 중요 태도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 본질주의일 수도 있어요. 자, 윤인 등 고인서 부지 차학 오서다. 오서다. 소와 작 초서 대단 유기사. 윤인은 그 미운이라고 이거 자기 아들이야. 미불의 그 아들. 그러니까 미우인하고 그 아까 그 미불 그 둘이는 밑전 삼수라고 그래가지고 그림도 잘 그린다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밑전 삼수라고 그래서 그 회화에서 아주 그 유명한 그런 창조적인 것을 해요. 밑전 삼수는 뭐냐면 옛날에는 전부 다 줄법이지 뭐 이렇게 해서 그리잖아요. 근데 요 밑점은 점으로 막 여러분들도 그 그림에서 그런 거 봤을 거야. 점만 이렇게 쳐가지고 하는 거. 그걸 밑점 삼수라고 그래. 그런 걸 창안한 거야. 그래서 아들은 그 옛사람 글씨와 등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이는 옛사람 글씨와 그 같지만 부지차 근데 이것이 내 글씨를 배움이 많았다는 걸 모른다. 이거 괜히 보면 잘난 척이죠, 그죠? 그럼 아들이 그럼 지금 제가 아버지 글씨 많이 배우지 그럼 누구 보죠? 소와 작초서 어렸을 때 초서를 쓰면 대단은 큰 단락이죠. 이게 크게 어떤 대략 유의사 뜻과 생각이 있었다. 이거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글씨에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었죠. 그 요 두 분은 잘 아실 텐데 그 미술관 그림 이발소 그림. 그게 뭐냐면은 그 이미테이션이지 이렇게 모나리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액자에다 그려가지고 걷다가 되게 그 이발소에 그런 거 많이 있어서 그게 이발소 그림이다 그렇게 속칭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은 알겠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오 어떻게 애 늙은이야? 호랑이 그림? 알바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죠. 그 가치가 없는데 그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그 뛰어난 작품은 다 그런 게 있지만 그 그림이라든가 글씨라든가 해서 이게 말을 해줘야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글씨를 쓸 때 왜 썼느냐 하냐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의미가 있게끔 해야지만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람회를 가고 나면 저보고 저는 좀 약간 좀 말을 객관적으로 잘해요. 남 사정 안 보고 막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글씨 봐달라고 그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러지. 쓱 보니까 글씨가 좀 아니야. 그래서 뭘 봐달라고 그러는 거냐고. 지금 여기 선생님 체본하고 똑같은 건가 아닌가를 봐달라는 거야? 아니면 봐달라고 하고 얘기하셨을 때는 내가 무엇을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적당한가 아니면 옳고 그름인가 아니면 방향이 이런 거가 있어야지 봐주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정자 교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다. 그래서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예를 들는 거야. 예를 만약 이렇게 했다고 했었을 때 저 예쁘게 했었을 때는 내가 머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평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 여기다가 좀 앙장 하나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의도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타났었을 때 사람들 달라졌는데 뭐 하고 그러면 그것이 달라진 모습이란 말이야. 근데 옛날처럼 그냥 어떻게 똑같이 마네킹처럼 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달라진 게 없는 거거든. 내가 글씨 쓸 때 여기서는 요번엔 뭘 강조해야 되겠다. 요번에는 뭐 한글 저기서 다 그러지만 요번에 세로액만이라도 강조해야 되겠다. 아니면 무슨 뭐라도 의도가 있으면 그 글씨가 달라져요. 그럼 난 거기 작품이 말을 한단 말이야. 말을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들을 수가 있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런 거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지금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작품이 아닌데 작품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야.
임선이 뭐 이런 걸 써가지고 갖다가 전람회 하는데 그거는 작품이 아니잖아. 연습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작가의 저 어떤 정치라든가 내 주관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내 어떤 취미라든가 어떤 기호라든가 어떤 학양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뭔가를 심어 넣어줬을 때 그게 비로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임서만 이렇게 베껴가지고 이렇게 쓴 것은 작품이 아니고 연습이잖아요, 그죠? 연습을 갖다가 도장 뭐 인장 찍어가지고 그 작품이라고 하고서 그거 봐달라고 하면 뭘 봐주냐? 차라리 그 옆에다가 그 자기가 임서한 부분을 옆에다가 그 복사해서 놓는 거가 훨씬 좋아. 붙여서 같이. 그럼 딴 사람하고 이렇게 이걸가 이 정도 능력이라 하는 그러기엔 또 창피하니까 그 짓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실은. 정말 일리가 있죠, 그죠? 근데 원래는 원문이 이런데 난 이렇게 해석했다. 아니면 난 이렇게 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똑같이 해보려고 했다든가. 그럼 뭔가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글을 갖다가 여기서는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뜻과 생각. 그러니까 글씨에 뜻과 생각이 없으면 로봇이야. 로봇은 아니라. 뭐 요새 뭐 진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진이가 결코 대용품이 될 수 없어, 그치? 맨날 그 야단 맞는 마누라 있어도 그 사람이 낫지 진이가 될 수 없어. 아주 적절하지 않은 예. 아주 안 적절한 예. 안 적절한데. 네. 아주 부적절한 예. 지영 연성구 내능 도우군 약 천과 시도 종상야 가면지. 지영은 그 벼루가 절구가 됐다. 그 절구라고 하는 걸 밑에가 이렇게 파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벼루 갈아서 추사도 그걸 10개를 뚫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사가 많아. 왕유지도 뭐 다 보면 유명했던 사람 보면은 제가 볼 때 유명하고 천재라고 하고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 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 저도 한동안 지금까지 보면 한 6개, 7개는 아마 뚫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한참 제가 열심히 썼을 때 하루에 12시간씩 맨날 썼을 때 한 5년 동안 그때 그렇게 썼었을 때 벼루가 그때 우리 전부 다 가려야 되니까 그 밑에가 이게 뭐 패여가지고 못가를 그렇게 몇 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도 저렇게 했었고. 근데 지금은 뭐 갈아 쓰는 거 여러분 생각을 못 하니까 그때는 갈아 썼어. 그래가지고 맨날 그렇게 가르니까 벼루가 그게 뚫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빵꾸를 안 써서 뚫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나도 그런 거 보니까 추사가 10개 뚫었다 아니면 지금 여기 뭐 지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절구통을 낼 줄 충분히 그 이해가 돼. 그렇게 그 정도 써야지만 글씨가 또 되니까. 그리고 다 그렇게 대가들 노력한 거지 슬슬 뭐 이렇게 오늘 침 써서 몇 글자 써 오늘 되네 안 되네 이런 거 없었어. 그런 거 없었어. 아마 그런 거 좀 엄살 떨었다고 아마 저 오초성한테 금방 하던 말같이 다는 얘기를 하고 어서 말같이 다는 얘기. 자 그렇게 해야지만 지영이 이렇게 해야지만 우고는 왕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그 천과 그 뚫음과 또 천과 통하는 거죠. 뚫어 통함이 해서 같아야 그 시도 종작.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종려 장지. 그러니까 왕이지 우에는 종려 장지가 있었거든요. 거기 장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불면지라. 그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 거.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 미블도 뭐 많이 썼죠. 글쎄, 글씨 많이 썼고. 여기 또 이런 말도 나오고. 제가 그 미블 상가도 가봤었거든요. 중국의 양양이라고 하는데, 샹양이라고 하는데, 미블 생가가 참 좋더라고. 그 앞에 한수인데 우리나라 한강하고 거의 비슷해. 이게 폭과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거기가 그 생가에서 보면 바로 내다 보여.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 저 우리 강변에 무슨 그 고급 아파트 뭐 그런 식이야. 네, 뷰가 좋은데. 또 집도 넓고. 그래서 각종 작품도 다 걸려 있고. 생각이 나. 일일불서 변각사치 사고인 미상편시해서요. 인사 소지제 환공치 낙처 자명의수 유공 위천하 법서 제1 일일불서 하루라도 글씨를 쓰지 않으면 문득 생각이 거꾸럽게 느끼고 이 정도 가봤었나? 이거 정말 만약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알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몰라. 묻어가지고. 저도 지금 뭐 평균 한 10시간씩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 나이에도. 그랬었는데 만약 어디 뭐 여행 갔다 올 노부처럼 어디 뭐 중국 간다든가 뭐 이렇게 좀 며칠 갔다 와가지고 컴퓨터 앉으려고 그러면요 버벅거려. 맞아.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쭉 어떤 흐름을 깨면은 안 되고 쭉 해야 돼. 그러니까 하루라도 만약 글씨 안 쓰면 손이 벌써 버벅거린다. 근데 그렇게 노력 안 하는 사람은 하루 안 썼고 뭐 2번 안 썼고 맨날 안 썼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 근데 노력했던 사람은 그게 있다. 그래서 습관을 한번 들이면은 그 습관을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색하다. 근데 습관을 들이지 않았으면 애초부터 습관이 안 들었으니까 진도 뭐 이런 거가 없지. 공부를 안 하는데 무슨 진도야? 선생님 약간 좀 지랄스러우니까 숙제라도 해가야지 하고서 저녁에 한번 써가지고 가고라고 그것뿐이지 뭐. 그 일을 매일 해야 되지, 그지? 매일 하면 자기가 느껴. 생각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면서 가만히 그 사람 그 어떤 내막과 행동을 보면은 하나 바쁜 짓도 없어.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또 바빠.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갖다가 줄여지지 못하고 그 쓸데없는 것도 의미를 부여하고 진짜 자기가 할 일을 갖다가 의미를 못 주니까 진도가 안 들어가요.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안 해줘.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야. 그럼 벌써 생각이 달라져요. 정말 맞습니까? 네. 안 맞다 그러면 큰일 날것 같아. 그 반성하시지는 마세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 고인 옛사람은 그 미상은 그 과거 일찍이 뭐 아니다라는 거죠. 편시는 지금 말로 하면 조각 시간이지. 짜투리 시간. 시간도 패서 글씨를 패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그런 것을 알겠다. 옛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안희준 선생님인데 그분이 물론 머리도 좀 깎을 때도 됐고 그랬었지만 무슨 책을 쓰는데 서문이 좀 해서 머리도 좀 하고 정리 좀 할 겸 해서 이발소를 가셨다네. 그래서 자기 생각하려고 왜냐면 어떤 때는 이제 분위기를 바꿔야지 좀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뭐 해야 될 겸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날따라 이발사가 그렇게 말을 걸고 저렇게 생각을 하셔야 실패했대.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거야 이렇게 모르잖아. 그 사람은 그게 또 유명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괜히 친절함도 하시고 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뭐 대통령실도 아마 맨날 뭐 입안하지 않나 이렇게 뭐 아무튼 뭐 하겠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국산 뭐를 갖다가 결제를 해야지 되는데 이거 참 곤란하고 여러 가지 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머리나 깎고 좀 이발을 한번 다듬어 봐야 되겠는데 얘는 또 오래간만에 오셨다고 이거 각하면서 이게 이딴 얘기 여러 가지 하고 그러면은 저거 목 잘라야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보면 그런 거를 알게 돼요. 자, 인사 소지제. 그 소지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항공납처 뭐 이런 거가 있었는가 봐. 그 소지제 그 항공 그 지납처 그첫 이름이야. 그것을 보니까 자명 글씨가 그 분명하고 의는 여가 뜻인데 되게 그 의를 갖다가 뜻도 있지만 글씨 서예로 할 때 그게 참 애매해. 뜻은 뭔가? 부러움. 제가 어떨 때는요 꼭 바보 같은 질문을 해요. 뭐 의는 뜻이죠. 근데 필의는 또 뭔가? 사회 3요소가 필법, 필세, 필의예요. 근데 대개 초학자들이 쓸 때는 필법만 중시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한 몇십 년, 한 10여 년, 뭐 한 20년 정도 쓰면은 필세를 중시해. 필세는 필액과 필액 사이를 연결하고 글씨를 연결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 필법은 한 글자에서 꼬박꼬박 이게 법대에 맞게 쓰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한 30년 지나면은 30년 지나면은 뭘 생각하냐면 아까 제가 말한 필의를 생각한다고. 이 속에 글씨의 작가의 성정, 개성, 주관 이런 것들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서예가 3요소라고. 필법, 필세, 필의.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뭐야? 필의죠, 그죠? 근데 필의는 그 자기 붓 생각이 아니라 붓은 사람의 마음을 붓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니까 사람 뜻이지만 붓 뜻이지. 그래서 필의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의자가 물론 뜻이라고 할 때도 괜찮지만 만약 서예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었을 때는 필의라 해도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뜻하고 나면 또 사람 뜻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 뜻이라고 할 때도 있고 필의라고 할 때 있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좀 다른데 내내 같은 뜻이지만 서예 쪽으로서 쭉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필의가 좀 좋을 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독립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뜻대로 하면서 이런 거가 좀 좋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글씨는 분명하고 필의는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뜻이 다르다 그러면은 여기서 뜻이 다르다 그러면은 뭔가 좀 뜻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지? 참 되게 못해. 그러니까 필의가 다르다 그랬었으면은 그 어떤 글씨 전체에서 나오는 풍겨져 오는 이미지라든가 맛 이런 것이 좀 다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글씨는 분명하고 필의는 달라서 공교함이 있다. 아주 잘 쓴 것이 있다. 따라서 거기에는 다른 사람과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떤 정취 이런 것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갖다가 감상을 할 수 있어요. 저런 거가 감상할 거리지. 근데 그렇지 않고서 또박또박 이렇게 그냥 갖다가 옮기고 그냥 그 베낀 거는 그냥 수놓은 거지. 그 수놓은 거를 뭐 이렇게 감상을 해. 그렇죠? 의 천하 법서 제일 그것이 천하 법서의 제일이 됐다. 그러니까 소지제 이거 소지제도 뭐 이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 보면 뭐 유명한 사람 이런 것보다도 어떤 좀 말하려고 하고 남하고 좀 다르고 색깔 있는 거 그런 글씨를 좋아했던 거. 그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딴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쓰려고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거가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거가 그냥 못생긴 애가 잘생긴 척하는 거가 꼴보기 싫다. 근데 못생긴 애가 그냥 수수하게 있으면은 이뻐. 참 못생긴 사람 기분 나쁘네. 그렇게 말해. 그 못생긴 애는 만두 저렇게 하고 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은 굉장히 그 나중에 이뻐지고 좋음을 느낍니다. 누굴 위해서? 글씨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거 언제 느꼈었냐면 옛날에 일중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시면 유명한 선생님인데 그분한테 그 인사드리러 이렇게 책 선물하고 드리러 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 문학관 낙관이 없는
이런 해설 작품 저걸 놓고서 이거 철경 저거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보니까 그냥 담담하고 뭐 그렇게 기겨놓고 하는데 A급 글씨 같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저 선생님 글씨에 비하면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랬더니 육준 선생님 가만히 딱 하더니 저게 내 스승일세. 저거 내가 인사동에서 샀어. 그러니까 그 지금 천하의 대가라는 일중 스님이 이름도 없는 문학관을 저걸 왜 사서 저렇게 보고 그리겠어. 꾸밈이 없고 약간 촌스럽지만 꾸밈이 없고 자연스러운 자태.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만 잘 쓰려고 하는 이런 병폐가 나오고 꾸밀려고 하니까 저게 내 선생이네. 아까 내가 못생겼다는 그런 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구리 볼 때도 여기가 쭉 나오면서 소지제 이렇게 여기 보면 소지제 우리가 잘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 이 작품을 갖다가 천하제일이라고 했었을 때는 느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꾸미지 않고 소박하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다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내가 이 작품을 찾으려고 얼마나 했더니 없어. 보고 싶잖아. 그치? 보고 싶어. 그래, 없어. 그 마찬가지로 나도 그래서 지금 일중 선생님 그저 앞에 걸어놨던 그 반절짜리야. 세 줄로다가 이렇게 좀 했는데 그게 머릿속에 좀 기억에 나. 하나 특색이 없어. 자연스럽고 근데 볼수록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그렇다. 사람이요 못생겼다 뭐 예쁘다 뭐 이런 너무 못생긴 걸 너무 강조하는 거가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늘 보고 싶고 이렇게 그 사람이 그리워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예쁜 사람. 제가 볼 때.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이 저 이량생. 변함이 없어요. 그 옛날에는 뭐 못생겼다고 모르는데 참 변함없이 그냥 그러니까 외재미보다는 내재미. 이게 자꾸만 지금 여러분들도 보면 저 사모님 계실 텐데 옛날에는 예쁜 뭐 좋아했었지만 그 숭고하고 막 했던 이런 거가 지금 보면 없으면 안 되죠. 제일 예쁘죠. 필요해서 예쁜 거예요. 예뻐서 예쁜 거예요. 오늘 좀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동의를 못 하겠는데. 다 있는 거지. 우리도 아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 걷는 막상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글씨 쓸 때 자기 글씨 쓰세요. 잘 쓰려고 절대로 그러지 말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 좀 많이 좀 가르치는 경험도 있고 그러는데 글씨를 내가 재주가 없고 못 써. 근데 내가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성의껏 자기 잘 쓰려고 되게 노력해. 근데 그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글씨가 좋더라. 근데 나는 잘 써. 폼잡 그 글씨는요 제가 보니까 싫어.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작품이 모든 게 좋다 나쁘다가 정말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는 성정이 있고 진심이 들어가 있고 인성이 들어가 있고 어떤 그런 작품이 좋은 것이지 꼭 보기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런 거가 좋은 그건 아니에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지. 금능 막상로 예방 내 관울정 21년 전서 상국적 궁전 해 방해 여시라. 금능 막상루의 그 예서 방은 편액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지금 말로 액자 편액 예서 편액이 있는데 이것이 그 울감동이 21년 전에 쓴 글씨다. 그 생각하니까 육적 궁전의 방 편액이 모두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칭찬한 얘기겠죠. 학서 수득취 타호 부마 내입묘 별의 일호 영지 변 불공 학서 지금 요거 말하는 거 제가 그런 뜻이야.
학습 글씨를 배울 때 모르면 이게 정치를 얻어야 된다. 그 정치가 뭔가? 아니, 정치. 선생님 어디로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예, 쭉 뛰어들어. 앞에 두 달락. 예, 뛰어 두 달만이 넘어갔어요. 아닌다고. 몇 개를 건너가고. 왕한석 소리제 얘기했으니까는 반산. 여기 설치 안산 왕한석 여기 했었잖아. 그거 위에요. 여기야? 예. 이전까지한테 혼나면 정신없어요. 제재가 아니야. 저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안 말씀 안 하셨는데 혼자. 와, 아까 뭐 야단 수다. 자, 판상 장대상 다 문공서 금부지 존부 문공학 양식서 인묘 지지 여언기고 공 대상기 견강 그 반산의 그 장대 그 별장의 이 대는 그냥 돈대인데 옛날에 돈대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저거를 누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누대라고 쓰는 거. 돈대는 원래 그 약간 평지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누대라고 좀 바꿔주는 게 돈대면은 조금 약간 그 위에다가 정자를 세운 거죠. 그 정자가 바로 누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누가? 그래서 누대가 지금 보면 더 나. 군대는 상이 다른 것 같은데. 그죠? 전혀 다른 상이에요. 저것도 제가 문화재위원 할 때 뭐 하는데 나는 돈대라고 이렇게 썼었거든. 근데 딴 사람 위원 고미술에서 누대라고 쓴 거가 있더라고. 아 그래서 저런 때 배운다니까 하나씩 진짜. 그러니까 영혼이 아니죠. 난 전부 다 저걸 돈대라고만 썼거든. 근데 누대가 훨씬 더 고급지고 더 맞더라. 그거 배워야지 뭐 그럼. 돈대, 누대. 아니 돈대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평지보다 약간 높은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산의 반산. 이 반산이 왕한석 글씨가 왕한석 고향이야. 거기에 다 문공서. 그러니까 거기에 문공 글씨가 많다. 시오는 문. 그러니까 이거가 참 이렇게 놓고 오라면 해석하기가 어려워. 지금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왕한석인지 알지 이렇게 오라면 누군지 알아. 금부지 존부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 문공학 양식서. 문공은 양식 글씨를 배웠는데 인묘지지 사람이 아는 이가 몇 자는 드물다. 지금 저거 보면은 자기 잘난 척하는 거지. 왕한석이 양식 배운 거는 나밖에 모른다는 얘기야. 아주 진짜 글 보면은 자기 잘난 척이 아주 미불이 하늘이 있어. 미불 작품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쯤에서 미불 작품 하나 봐야 돼. 미불? 걔 싫어. 근데 은근히 미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 미불은 많아요. 은근히 많아. 특히 내가 그거 다 얘기했었잖아. 네. 거기 성은자신 분들은 특히도 많죠. 그 송나라 때 미불하고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 미불이 용필로서는 제일 뛰어나다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미불 영향이 제일 커요.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은 미불 글씨 손장난이 너무 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소식 글씨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쓰면 그걸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쓰지. 눈에 금방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써야지 좋지, 그죠? 그런가? 쉽지 일단 형태만 보고 쓰면 쉬우니까 네. 뜻을 생각할 필요 없이. 근데 공부는 쉬운 걸 하는 게 좋아. 아우 쉬운 게 좋죠.
어려운 거 마음으로. 그다음에 이제 말씀 안 하시잖아. 원래 말 같지 않은 거 안 합니다. 지금 이런 게 미분의 그 특징들이에요. 작구나. 이건 뭐 촉서첩으로 유명하고 뭐 하는데 지금 미분 특징 같은 거 보면은 거의 갈고리는 항상 이런 네,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파책 같은 거가 좀 달라지고 하는데 그리고 이거 먹 색깔 이런 것도 이거 좀 잘 이거 지금 그리고 이 글씨는 비교적 조금 가라앉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촉서첩이라고 하는 거가 그 비단이거든요. 이 비단은 먹물을 그 진하게 해서 눌러야지만 글씨를 써. 비단 글씨.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그런 특징 같은 건 나타나고 있지만 비단 글씨는 전 별로 안 좋아해요. 비단 글씨를 왜 안 좋아하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덜 들어가. 맞아. 용필이 덜 나타난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종이보다는 훨씬 덜 나타나지. 쓰기도 힘들지만 나타나지. 지금 그래서 아까 이런 게 목적이거든요, 그죠? 목적을 봐야지 용필이 나온다. 근데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글씨가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손재주가 있고 글씨가 뛰어나고 이러한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또 경쾌하고 그래서 이 사람 글씨를 갖다가 그 한마디로 침착 통쾌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침착 통쾌를 갖다가 그 좀 싸구려 표현으로 얘기하고 하면 슬로우 킥킥 이거야. 그러니까 침착할 때 침착하면서 통쾌하고 이게 참 모순적인 말이지만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 그 필액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게 아니고 손재주라고. 이 필액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다 보면 손재주가 이렇게 지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보면 그 자연이라든가 지금 이런 거가 여기도 안 맞을 뿐더러 물론 그렇게 해서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갈고리 지금 이런 문제 또 요런 거라든가 지금 요렇게 하는 것들 요런 거라든가 요런 것이 지금 요런 것도 약간 좀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것이 좀 미분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 글씨를 쓸 때 어떤 법칙을 임사한다든가 할 때 먼저 쓰지 마세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처음에 그 사람 보면은요 그냥 쳐다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이목거지를 갖다가 그 행동거지라든가 이런 걸 보고 어떤 거를 알아가지고 캐치해서 거기서부터 나가는 게 좋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점쟁이처럼 떠들고 뭐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알죠. 마찬가지로 법첩을 대하고 할 때 처음에 글씨를 그렇게 쓰지 말고 법첩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봐. 하루 종일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얘는 어떤 놈이구나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아니면 그냥 어떤 놈이다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 판단 나중에 틀릴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 글씨를 풀어나가 줘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무조건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그건 내가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면 글씨가 가라앉지가 않고 그냥 그 나부끼면서 손재주가 많았다라는 생각만 좀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서로 보는 관점은 뭐 다르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 글씨가 하나 있는데 난 미불 글씨에서 이 사람 글씨 중에서 이게 제일 나머지는 뭐 몰라. 제가 모르다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저 사이트예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좋다고 하는지 좀 이유가 있습니까?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네. 아까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초탈하고 어떤 뜻이 뭐 저기 하고 그러지만 꾸밀려고 그러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이거는 그 어떤 배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쓴 건데 대만 그 박물관에 있어요. 지금 먹색관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그냥 입이 쭉 나오고 또 어떤 거는 이런 거 같은 거는 꽉 좁혀서 그냥 축 하고 지금 요것도 아까보다는 그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쓰려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는 쓰려고 그러니까 꼴값 떨었고 이거는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전체가 자연스럽잖아. 자연스럽고 변화와 그 먹색깔과 어떤 행필이라든가 이런 것. 난 그래서 이거 비블 작품 중에서는 이 작품 외에는 난 별로 쳐다보지도 않아. 딴 사람 좋다는 거를 그 사람이나 딴 사람이 좋아라고 그래. 난 몰라. 나는 관심 없어. 저만 좋아할게요. 일분의 1. 소선도 참 그 미블 좋아해. 좋아. 아 좋아하는데 뭐 어쩌라. 맞아요.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좋아서. 우리 학생들 가르쳐 놓으면 이제 대들어 전부 다. 그럴 리가요. 이게 소식 글씨거든요. 좋아. 왜 오늘 이렇게 헤매고 있냐? 오늘 미블 글씨하고는 근수가 차이가 나고 그러고 하나 꾸밈이 없으면서 아까 피리 의사 뭐 이런 거가 느껴집니까? 이거는 얘기가 안 되잖아, 그렇지? 아까 그거는 손가락으로 까짝까짝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꼴값 떤다고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떤 마음에 이렇게 그걸 마음으로 쓴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감상할 줄 알고 이런 느낌과 이런 거를 벌써 근수가 달라. 아까 그거 딱 내면. 그러니까 저런 걸 감상하지 못하고 제일 좋은 거는요. 그 아까 처음에 이론도 얘기했었지만 목표 설정이야. 어떤 것을 그 최상위로 놓고 내가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아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야. 글씨도 내가 어떤 글씨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 길이 달라지는 거야. 글씨가 달라지는 거야. 아까 같이 미블이나 이렇게 좋아하고 뭐 아니면 또 이걸 좋아한다고 해서 벌써 가는 길이 우선 다른 거야. 그죠? 이 사람 좋아했다. 고향길로 들어선 거였다. 아까 미블로 갔다. 그거는 참 나풀나풀 다녀. 그런데 어느 때 영끈이 끊어지면 팍 떨어져. 이거는 애초부터 마음 다칠 걸로 출발했었으니까 다칠 것도 없었다. 이거 보면 글씨가 하나하나 보면 못생겼어. 글자 하나하나 보면 못생겼잖아요. 근데 좋아. 그게 명품이야. 말이 안 돼요. 도망가야지 이럴 때는.